주민등 요청 시 건축 허가 및 착공을 제한해서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겠다. 저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모아타운에 대해서 투기 세력을 방지하겠다, 투기 세력에 대해서 칼차단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투기 세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제 큰데요. 그런 만큼 이제 어떤 정책이 나왔으며 그 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 서울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만큼 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큰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투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조합이 지분이 쪼개지던가 하면은 조합원 수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반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대파들이 생겨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 전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모아타운 지역에서 이제 그 도로를 지분을 쪼갠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이 어떤 모아타운 같은 구역에 이제 재개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 필지였다가 이제 필지를 구획해서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나누면서 이 도로는 아직까지 한 명의 소유나 아니면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500평이 한 명이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업자가 개발하는 아니면 이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토지를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도로니까 저렴하겠죠. 그런 다음에 소유자 130명한테 지분을 쪼개준 겁니다. 예전에 기획부동산이 하던 방식이 하고 비슷한 방식인데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이런 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애타게 이제 정말 허물어가는 집에서 살고 계시던 이런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입주하기를 애타게 고대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백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번 대책을 강력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3월 2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것에 위한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3월 21일 날, 오늘 이 발표를 한 것은 3월 21일 날 즉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유예기간이나 아니면 입법 예고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시행을 되고요. 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25%,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면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면은 아예 공모해서 제외를 하겠다. 그래? 몇 명이 모여가지고 나는 여기 모아타운 안 할래.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가 3분의 1,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나도 이거 안 할래. 난 그냥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받고 말래. 상가 주택에서 월세 받고 말래. 이렇게 반대가 많으면 이제 아예 공모해서 제외를 하겠다. 왜냐면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정한 동의율만 갖추면은, 동의 요건만 갖추면 수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수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일을 두 번 하게 되잖아요. 접수를 했는데 반대가 많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또 취소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두 번 일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권리산정 기준을 앞당기고 주민등 요청 시 건축 허가 및 착공을 제한해서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겠다. 저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되고 2021년도에 생기고 이렇게 구역 지정이 되면서 저는 사실 왜 이거를 연태 안 했나, 왜 이제서 나왔나, 그러면서 투기 세력이 어떻다, 투기자들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법제화를 시켜놓으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제서 나왔다라는 게 저는 사실 좀 많이 의아해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부동산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경매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0년 차가 조금 넘었지만, 자, 그때 당시에도 그때 오세훈 시장 아니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하고 이제 뉴타운을 지정하고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4차 뉴타운 후보지를 지정한다고 서울시에 8군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8군데 발표를 했었을 때 이때
원래는 이런 건축허가 착공 제한은 아니지만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아니면은 이 재개발이 돼야 되니까 노후도도 맞춰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제서야 나오는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가졌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을 좀 살펴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취지에 맞게 투기 대응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거는 뭐 서울시에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항상 발표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이 내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에 공모를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만약에 주민 동의가 뭐 거기가 이제 지분을 뭐 과소 필지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필지를 합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 공모를 안 하겠다. 자,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동의율 30%만 있으면은 이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50%로 는다고는 했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75%, 80%였는데 75%의 동의율만 있으면 구역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 25%가 넘어가면 아예 사업이 무산이 됩니다. 안 됩니다, 진행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놨습니다. 왜냐면은 건축 허가라는 거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지분 쪼개기라고 하면은 뭐 기획부동산들이 산을 뭐 몇만 평을 사서 수백 명, 수천 명한테 지분을 파는 이런 형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의 지분을 사서 지분으로 130명한테 팔았다라는 이런 게 이제 지분 쪼개기였는데, 새로운 지분 쪼개기가 이제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단독 다가구 주택을 사서 소유자가 한 명인 주택을 사서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그러면은 많이 늘어나겠죠?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보다 이제 조합의 사업성이 결여가 되겠죠. 사업성이 좀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래서 뭐 이건 똑같습니다. 이런 대책들은 3월 21일 날 즉시 적용을 한다. 그리고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각종 규제와나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 정비 사업 방식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뭐 이거는 모아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 대책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강남구에도 모아타운이 구역 지정이 된 데가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외부인 투기 세력을 배불리는 모아타운 결사 반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3월 7일 날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입니다. 그래서 이 후속 조치로 여기에 대해서 뭐 지분 쪼개기나 갭 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 추진에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갈등 방지 대책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일이 변경됐습니다. 지분 쪼개기 방지 위에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되고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뭐 이런 거 뭐 신고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가장 두 가지가 핵심이다. 자, 그래서 구청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을 하지만 구청장이 이제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접수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판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청장의 판단 하에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를 할 수 있고요. 토지동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의 3분의 1 이상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아예 공모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 둘째는 조합원의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 권리산정 기준일이죠. 신속통합기획과 다르게 모아타운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약간 유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권리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좀 많이 유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구역 지정 전까지 보존등기가 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착공신고만 하면 됩니다. 착공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유해서 이런 뭐 이제 지분 쪼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모아타운은 공모 접수일로 굉장히 앞당겨졌죠. 왜냐면은 공모 접수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나 지분 쪼개기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이제 그 도로
건축 500평을 130명에게 지분을 쪼갰는데, 왜냐면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재개발에서는 토지 면적이 하필 내가 만약에 20제곱미터, 30제곱미터, 2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구역 안에 이 한 구역 안에 9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조합원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려면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분을 사겠죠. 사 모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한다. 그래서 90제곱미터 이상 토지 여러 개를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같은 것,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는 전환 다세대라고 있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그냥 다세대 주택으로 집합 건물로 전환하는 전환 다세대가 있었는데, 이런 전환 다세대는 이제 건축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고,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하다. 그래서 이 주택 전환이라는 것은 대부분 신축을 짓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토지랑 건축물 분리지도,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 등 권리 산정 기준을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착공 신고를 득하여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요게 굉장히 오늘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모아타운 대상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 쪼개기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동의 50% 이상의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자,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투기를 하지 마라 하더라도 뭔가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투기의 민족,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부의 창출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투기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자,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하지 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조례로나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올바르다,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아타운, 나는 여기 모아타운 안 할 거야. 모아타운 안 할 건데 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서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팔고 싶은데 이거를 빌라 업자나 지분 쪼개기 업자한테 팔면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못 팔거나 아니면 더 싸게 팔아야 돼? 이렇게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를 위해서면 이 투기 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을 허가를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법적인 규제가 있어야만, 만약에 이러지 않고 구청장에 그냥 독단적으로 민원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는 건축 허가 못 내줘 이러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고 행정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행정소송에서 일정한 법리 검토를 통하면 100%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라도 아니면 서울시에서 뭔가 규칙이나 조례로 좀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기 방지는 이만한 효과는 없다라고 굉장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넷째,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 부동산 중개업소 난림, 이런 것들은 사실 한번 읽어볼 필요만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위반 행위는 강력하게 고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항상 서울시나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제재, 규제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벌이라기보다는 처벌, 그 다음에 이 처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딱 끊어준다면 이런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이건 간단하게 읽어보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가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딱 두 가지입니다. 지분 쪼개기 하지 마라, 모아타운에 투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 투기할 거면 투기를 차단할 거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을 잘못 니네가 들어가면은 지분 쪼개기 하려고 잘못 들어가면은 건축허가도 안 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착공도 안 내줄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내용인데 굉장히 좀 설명이 좀 광범위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3월 21일 날부터 즉시 시행을 한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지난달 모아타운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동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에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뭐 GTX 노선 발표가 있으면서 뭐 지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아지는 듯이 항상 투기에 대해서는 우려와 염려와 이런 투기 세력들이 있었는데, 자,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규제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투기 세력 이 칼 차단한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과 그 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요건만 갖추면 이제 건축 허가라든가 착공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기 세력 칼 차단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규제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모아타운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동의율은 많이 거둘 수 있지만 사업성은 떨어져서 원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 정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번 칼차단 이런 대책으로 좀 효과를 발휘해서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바라는 대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거주민들이, 입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바라는 대로 시장이 좀 흘러가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